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미 털기를 위한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자 또는 예비 부자 구독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보여진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오늘 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인가 였어요. 마감 시한은 오후 5시였습니다. 비트코인은 5만 달러는 커녕 뭐 6만 9천 7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2만 불이라고 해봐야 뭐 지금 한 2,600만원 수준, 뭐 우리나라 돈으로 2,600만원, 700만원 요 정도 수준인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으로 따지자면 뭐 한 26, 7% 정도가 하락하는 게 가능할까 였습니다. 네, 불가능했죠. 어찌됐든 아마도 많은 수의 대다수의 하락론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 1억 시대에서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으니까 이제 뭐 5천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뭐 하다못해 뭐 58K 또는 5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제는 입막음이 되지 않을까. 아마도 데리비트 상으로 기관들의 맥스페인이라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최대 고통 가격이고요. 조금 더 이제 이걸 상세하게 풀어드리면 롱주문과 숏주문 모두가 프리미엄을 가장 크게 잃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롱주문도 가장 많은 손해를, 그리고 숏주문도 가장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최대 고통 가격이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5만 1,000달러였어요. 쩔코 동생 아시다시피 항상 이 데리비티의 데이터를 거의 동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고 있고, 못하더라도 뭐 1시간에 한 번, 혹은 뭐 한 2~3시간에 한두 번쯤은 제가 매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5만 1,000달러의 맥스페인 프라이스는, 이건 이제 줄여서 MPP라고 하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옵션 마감가인 MPP 5만 1,000달러는 사실상 한 달 전부터 확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초에도 5만 1,000달러라는 MPP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죄송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5만 1,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뭐 5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아니다, 5만 1,000달러가 MPP이긴 하지만 5만 1,000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하면 패닉셀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주장들을 해왔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미 털기를 위한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관들의 투자 전략을 좀 우리가 말해볼 필요가 있는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기관들의 투자 전략은요, 현물 매수량을 늘릴수록 오히려 숏주문을 더 아래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처럼 뭐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 또는 몇억 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억 단위의 거래를 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기관들의 운영 자금은 최소 몇백억에서 몇천억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을 이제 실시간으로 좀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이 언제든지 본인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수량을 늘려갈수록 숏주문을 더 같은 비율로 늘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관들의 이 옵션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데리비트의 숏주문이 해당 비율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 대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고객님들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쉽게 계산하기 쉽게 제가 한 1,000억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00억쯤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100억이 아닌, 뭐 200억이 아닌 1,000억 단위의 투자 자산을 운용하게 되고, 그러면 1,000억 원어치를 모두 현물 매수하면 상승할 때는 여러분들 중에 뭐 어떤 분은 나 다음 달에 이사 가야 되는데 내가 투자한 거 뭐 한 10억만 다시 줘봐,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 1,000억의 자산 중에서 10억 원어치를 팔아서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뭐 표로 뽑아서 확인하실 수 있게 전해드려야 될 겁니다. 이걸 이제 자산을 현금화하는 걸 우리가 유동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유동화 과정에서 진짜 1000억에서 10억 정도, 그러니까 총 자산에서 한 1% 정도라면은 뭐 언제든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1000억 중에 10억이 아닌 1000억 중에 100억 또는 200억 또는 뭐 300억 그 이상이라면 저는 1000억 원의 자산들 중에서 300원을 일시에 매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매수벽이 항상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액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래량을 받쳐주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이 올랐을 때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산이 올랐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야? 우리 하태선님, 만약에 하태선님이 저한테 한 100억쯤 맡겨두셨다가 나 이 중에 한 50억 정도가 필요한데 50억만 줘봐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50억 어치를 팔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이때가 눌림목이야. 한마디로 기존의 매수가보다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보통 하락장에서는 제가 매도를 더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이제 패닉셀로 이어지게 되면서 시세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억 중에 50억만 팔았다가 아니라 이 1000억 중에서 50억을 팔므로 인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950억 원의 가치 또한 같이 다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투자자산 운용사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만약에 1000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100억쯤은 떼서 뭐 대리비트와 같은 기관들이 사용하는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900억은 현물로 매수를 해두고 이 100억은 선물 옵션으로 숏으로 한 10배쯤, 그죠? 이렇게 한마디로 보험을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90%의 현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리는 경우에도 이 100억이 숏 주문이 있기 때문에 자산이 계속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딱 요 정도 상태가 유지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이해가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뭐 9대1, 뭐 10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정에 따라서 매번 레버리지도 다르고 또 비율도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리비트와 같은 이 기관들의 MPP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상승장에서의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MPP, 맥스 페인 프라이스의 어떤 그 특성을 모르고 숏 주문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